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법인 파로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인회생을 어떻게 처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서 접수하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서류 검토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료와 인지대 같은 부대 비용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발견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절차. 법원에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합니다. 3. 중지명령, 금지명령 결정.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 독촉행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결정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단,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개시결정.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연체정보 등록 해제 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월 변제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납부해야 하는지 안내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채권 이의기간.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액수나 우선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 제기는 주로 누락된 채권자나 보증인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실무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채권자 집회. 채무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불참시 불성실 사유로 간주되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와 장소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가 결정이 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정 권고나 수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7. 변제계획 인가, 신용불량 등록 해제. 변제계획 인가는 모든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됩니다. 이제부터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면책 결정을 받을 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누적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이직이나 소득 변경 등의 사유가 생기면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마지막 회차까지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심사 후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며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파로스는 약 4만 건의 성공 사례를 가진 개인회생 파산 법무법인입니다. 언제나 희망의 불빛을 잃지 않도록 등대와 같은 희망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